한 소녀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범했던 집안, 평온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그녀는 상상조차 못한 선택 앞에 서게 되었지요. 남들이라면 절대 감당 못할 길. 그러나 그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낯선 땅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세상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알마티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축을 돌보며 소박한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2년 전 가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머, 머리가 하시더니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놀란 아버지와 제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는데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소피아야, 빨리 병원으로.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나 걸렸는데 그 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계속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몇 시간의 검사 끝에 나온 진단은 뇌혈관 질환이었어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는데 돌아온 답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7천만 원 정도였죠. 저희 가족이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분할로라도. 아버지께서 애원하듯 말씀하셨지만 병원 측에서는 수술 전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앞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저희는 돈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의 모든 가축을 팔겠다고 하셨고 저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소피아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이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으셨어요. 마을의 나자르바예프 아저씨를 알지? 예전에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있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자르바예프 아저씨는 몇 년 전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내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진 분이었어요. 나자르바예프 아저씨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구나. 한국의 민석이라는 분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충청도에 꽤 넓은 농장을 소유하고 계신다더라. 몇 대째 내려온 땅이 상당하다고 하고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국제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설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소피아야,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석 씨는 40대 중반의 성실한 분이라고 해. 부모님이 물려주신 넓은 농지에서 고구마와 배추, 벼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분홍이시라더라.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26살에 제가 얼굴도 모르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것도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나자르바예프 아저씨 말로는 민석 씨가 이미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다는구나. 조건 없이 말이야. 아버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거액을 선뜻 내놓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서의 새로운 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를 꽉 안아주시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를 반복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이것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차가운 공항 바닥과 낯선 한국어 안내방송,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민석 씨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 소피아라고 적힌 팻말을 든 남자분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한국 농촌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무뚝뚝한 표정이었죠. 소피아 씨죠? 민석입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어요.
차 안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민석 씨는 운전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창밖의 낯선 풍경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집까지 2시간 정도 걸려요라는 말씀 외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분과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충청도의 민석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기와집이었고 집 앞마당도 넓었어요. 뒤편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라 좀 오래되었지만요. 민석 씨가 처음으로 긴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생활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남자 혼자 살기에는 너무 깔끔했어요. 제가 미리 정리해 두었어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석 씨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민석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 일을 시작하셨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어도 서툴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몰라서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민석 씨가 저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어요. 혼자 계시기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그때 처음으로 민석 씨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지원센터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소피아 씨,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곳에서 베트남에서 온 투이 언니,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언니를 만났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한국에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무서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투이 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피아 씨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민석 씨와도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특히 옆집 할머니께서는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우리 며느리 잘 먹고 있나? 하고 챙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석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 카자흐스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떻게 되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카자흐스탄 의료진이 수술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군요.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까지 와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어머니를 잃게 된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곳에 말이에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컴퓨터와 로봇이 함께 수술하는 최첨단 기술이래요. 뇌혈관 수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민석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수술 받으시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진이라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민석 씨 눈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 씨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온다는 것,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포기한 수술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민석 씨, 정말로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민석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계셨어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 연락해 봤어요. 어머님의 의료 기록을 보내드렸더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 민석 씨는 벌써 모든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연락하셨어요? 제가 물으니까 민석 씨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봤어요. 민석 씨가 보여주신 병원 이메일을 읽어보니 정말로 희망적인 내용이었어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경우 저희 병원의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3D 영상 가이드 시스템과 로봇 보조 수술을 통해 성공률이 95% 이상입니다. 95%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한국에서는 95%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래도 최첨단 수술이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어머님을 모셔오는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약 1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1억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다시 한번 절망했어요. 아무리 민석 씨가 넓은 농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그런 거액을 선뜻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민석 씨, 너무 큰 돈이에요.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민석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올해 농장 수익이 좋았고, 땅도 일부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민석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땅까지 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 씨의 소중한 땅을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민석 씨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땅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생명은 다시 살 수 없어요. 어머님이 더 소중하죠. 그날 저는 민석 씨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와 저희 가족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고요. 민석 씨,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까 민석 씨도 어색해 하시면서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드디어 어머니의 한국 방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민석 씨는 의료 관광 비자 신청부터 병원 예약, 통역사 섭외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주셨어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최고의 교수님이 직접 수술하신다고 해요.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로봇과 3D 영상을 이용한 최첨단 수술이죠. 병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수술실 자체가 마치 우주선 같았고 의료진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한국 의료 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아 씨, 어머님이 다음 주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 씨가 기쁜 표정으로 알려주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의료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민석 씨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이분은 정말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단순한 거래나 계약 결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시려는 분이었어요. 어머니의 한국 방문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민석 씨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셨지만 사실은 모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세심한 분이셨거든요. 소피아 씨, 어머님이 오시면 음식이 안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카자흐스탄 음식 재료를 좀 준비해 두었어요. 민석 씨가 부엌 한편에 쌓아둔 물건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고기부터 시작해서 카자흐스탄 향신료, 심지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차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신기해하며 물으니까 민석 씨는 머리를 긁으며 대답하셨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 몸에 좋은지, 병원에서도 환자 식단에 신경 쓴다고 해서요. 그때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민석 씨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 가족을 위해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말수가 적어서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 씨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 수술 관련 자료들이에요라고 하시면서 파일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병원 자료, 의료진 정보, 수술 절차, 심지어 회복 과정까지 정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민석 씨는 밤마다 조금씩 공부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뇌혈관 수술이 어떤 건지,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파일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의학 용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정리해 두시고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까지 적어 놓으셨거든요. 혹시 제가 통역을 제대로 못할까봐 미리 공부해 두었어요. 라고 하시는 민석 씨를 보면서 저는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석 씨가 소피아 씨, 잠깐 차 좀 타세요라고 하시면서 어디론가 데려가셨는데 도착한 곳이 서울대병원이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물으니까 미리 한번 가봐야죠. 어머님 오시면 헤맬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 안을 돌아보면서 민석 씨는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셨어요. 주차장에서 병원까지의 동선, 신경외과가 몇 층에 있는지, 하이브리드 수술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심지어 병원 내 식당과 편의점 위치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민석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민석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 저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낯선 나라에서 수술 받으시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는 정말로 감동했어요. 민석 씨가 단순히 돈을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석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갑작스런 고백에 저는 놀랐어요. 그때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민석 씨의 진심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분은 자신이 못다한 효도를 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돈으로 아내를 산 남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민석 씨, 제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민석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소피아 씨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민석 씨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이분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 뒤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는 날이 되었어요. 민석 씨와 함께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제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나는 어머니 하지만 수술을 위해서 오시는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소피아, 휠체어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전보다 많이 마르셨고 얼굴도 창백해지셨지만 여전히 제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였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께 달려가서 꼭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한국 생활 어떠니?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옆에서 민석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어머니께서 민석 씨를 보시더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딸을 잘 돌봐주시고 저까지 도와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석 씨는 가족이니까요라고 짧게 대답하셨는데 그 말에 어머니께서 더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 어머니께서 창밖을 보시며 감탄하셨어요. 한국이 정말 발전했구나. 건물들이 이렇게 높고, 소피아야, 너 좋은 나라에 왔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약해진 모습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바로 이송되었는데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정말 빨랐어요. 환자분 상태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정밀 검사 후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저와 민석 씨는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소피아 씨 괜찮아요. 한국 의료 기술 믿어요. 민석 씨가 계속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뇌동맥류가 여러 곳에 있고 출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범위입니다.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 상태로는 85% 정도입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85%라는 것은 15%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실패하면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소피아 씨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의료진을 믿어요. 민석 씨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조금 진정될 수 있었어요. 수술 날짜가 3일 후로 정해졌어요. 그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만약에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어머니를 잃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석 씨는 그런 저를 위해서 계속 곁에 있어 주셨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할 때도 어머니 병실을 지킬 때도 항상 함께 해주셨죠. 소피아 씨, 이거 드세요. 안 드시면 몸 상해요. 민석 씨가 카자흐스탄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와서 저에게 권하셨어요. 민석 씨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세요? 제가 물으니까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제가 흔들리면 소피아 씨가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고 있어요. 그때 저는 민석 씨도 저만큼이나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계셨던 거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니까 민석 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수술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소피아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하셨어요.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엄마는 이미 너무 행복했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술 성공하실 거예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석이라는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가 안심이야. 너 혼자가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민석 씨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민석 씨,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불안해하니까 민석 씨가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별들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잖아요. 어머님도 분명 이겨내실 거예요. 그리고 민석 씨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니까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수술 잘 되시라고. 그 순간 저는 민석 씨의 진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민석 씨와 함께 어머니를 하이브리드 수술실 앞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소피아야,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부축해 주시며 소피아 씨,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한국 의료진 믿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8시간이라고 했던 수술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민석 씨는 계속 제 옆에 앉아서 괜찮을 거예요. 분명 성공할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시계만 바라보며 초조해했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료진들을 볼 때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소식이 아닐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4시쯤 드디어 담당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 잘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정말 성공하셨어요?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이브리드 수술실의 3D 영상 시스템 덕분에 완벽하게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도 모두 제거했고 출혈도 완전히 멈췄어요. 민석 씨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3개월간의 걱정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신 후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소피아야.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어머니께서 약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마워, 우리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 후 3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시고 카자흐스탄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민석 씨와 함께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하며 보람찬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석 씨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씨, 내일 인천공항에 같이 가요. 왜요? 누가 와요? 제가 궁금해하니까 내일 가면 알 수 있어요 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공항에 갔는데 출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돌아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떡해?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부모님을 꼭 안았어요. 민석이가 초대해줬어.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한국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더구나.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어요.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저는 민석 씨를 바라봤어요. 민석 씨는 제가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걸 아시고 몰래 초대해 주신 거였어요. 민석 씨, 언제부터 계획하셨어요? 제가 감격해서 물으니까 1달 전부터요. 소피아 씨가 부모님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 글썽하는 거 봤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석 씨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돈으로 아내를 산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부모님과의 재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3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서는 건강하게 회복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기적 같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께서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1달간 함께 지내면서 저는 민석 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민석 씨가 얼마나 세심하고 따뜻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어머님, 이거 드시면 몸에 좋아요. 아버님, 계단 조심하세요. 민석 씨는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모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소피아야, 엄마가 보기에 민석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 민석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잖아.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거라. 엄마가 보기에 너도 민석이를 좋아하고 있어. 그날 밤 민석 씨와 저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석 씨,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소피아 씨와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결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피아 씨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민석 씨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민석 씨를 사랑해요. 언제부터인가 진짜 남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1년 후에는 예쁜 딸 아이나를 낳았고, 2년 후에는 아들 다니엘도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외손자, 외손녀가 이렇게 예쁠 수가. 아버지께서 아이들을 안으시며 행복해 하셨어요. 지금 저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상담할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해드려요. 한국 남편이 무뚝뚝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언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소피아 선생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이에요. 저도 처음엔 절망했었거든요. 민석 씨도 마을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시기도 해요. 소피아 씨 덕분에 제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아이들은 카자흐어와 한국어를 모두 잘해요. 엄마, 할머니께 안부 전화드려요. 아이나가 카자흐어로 외할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다니엘도 아빠, 농장 일 도와줄게. 라고 하며 민석 씨를 따라다녀요. 지난주에는 어머니께서 또 한국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 보러 오신 거예요. 소피아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내가 고생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해졌구나.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진짜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은 곳이 되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소피아가 아니라 한국 충청도 민석 씨의 아내이자 아이나와 다니엘의 엄마인 소피아가 되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세요. 이것이 제가 같은 처지의 다문화 가족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말이에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국제 결혼이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도 민석 씨는 매일 아침 소피아야, 사랑해라고 말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라고 대답하죠.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낯선 땅으로 떠난 그 길은 결국 진정한 사랑과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거래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드러난 것은 남편의 변함없는 헌신과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3년 뒤 부모님과 다시 만나는 순간 그녀는 그 모든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희망과 행복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이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길은 이제 사랑과 믿음의 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또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